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한 새밑 한파가 찾아와 어제 영광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파는 주말인 오늘도 이어지겠고 서해안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았던 송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50대 살인 사건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광주 도시공사와 호반 컨소시엄의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2018년이 저무는 가운데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영광에는 어제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내리는 눈 사이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눈이 쌓인 곳에 바퀴가 빠진 차량은 연신 헛바퀴를 돌다 견인차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은 행여 넘어지지는 않을까 평소보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미끄러서 못 되겠어요. 미끄러갖고 어째 여기 거기서 도로도 뭐냐 어떻게 안 해 이제는 눈 쳐지도 어째 안 해 이제는. 지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성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어제 하루 영광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거나 농작물이 상할 것을 걱정하는 농민은 서둘러 눈을 쓸어내리고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쌓이게 되면은 하우스 안에 습도가 많이 차요. 그래서 이제 습도를 빼내기 위해서 상인들은 눈 때문에 행여 손님이 끊기진 않을까 빗자루를 들고 상점 앞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웁니다. 아침에 지금 두 번 친 것 같아요. 새벽에 한 번 치고 지금 아침에 이 시간에 한 번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번 정도 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군청과 읍사무소 직원들은 도로가 얼어붙지 않게 하루 종일 제설 작업에 매달립니다. 얼은 데가 많아서요. 5시부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되면은 이제 다시 연막가슴 실어서요. 다시 뿌려야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6년 만에 20cm가 넘게 내린 눈에 주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아 해가 지고 뜨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를 기준으로 오는 31일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0분, 1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7시 41분입니다. 광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타종 행사가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오는 31일 열립니다. 광주시는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상인과 돼지띠 청년,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16명이 타종하고 대형 소망풍선을 날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종식 뒤에는 불꽃놀이와 공연 등이 이어지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하행선 지하철이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김희중 대주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올해는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우리만의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수협들이 대도시에 금융점포를 열고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 등을 내면서 수도권에 점포를 내는 까닭을 현지에서 들어봤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에 있는 수협이 대도시에 진출한 것은 오래전부터입니다. 가까이는 광주에 금융점포를 냈지만 적자만 보고 문을 닫는 사례가 이어져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자금 수요가 많은 대도시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서남권에서만 4개 수협이 수도권에 6개 점포를 내고 영업 중입니다. 서남권 수협 가운데는 해남군 수협 군포 지점이 수도권에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 해남군 수협은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금융사업을 넓혀가는 전략을 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에 가서
1금융권하고 경쟁하기가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경기도 쪽에 그 개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국의 담보물건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었지만 권역을 벗어난 지역의 담보율을 낮게 규제하면서 수도권 점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010년도경부터 대출 비율을 각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려서 그 방편으로 서울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수 수협이 수도권 금융 점포로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서귀포, 서산, 통영, 군산 등에서도 대도시의 점포를 내거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았던 송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나주 화순이 지역구인 송금주 의원은 정치의 소신을 지키는 일을 치열하게 고민해왔다며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결정했고 촛불로 세운 정부가 성공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광주 도시공사와 호반 컨소시엄의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보장 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되는지를 전문가 등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 호반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레지던스 호텔이 고급 주택 분양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호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 간척지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50대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과학수사팀들이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수감 중이던 59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남은 원적독도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 1차 조사까지만 받은 상태였는데 김 씨는 지난 18일 해남 간척지 공사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8살 장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 씨가 허술한 틈을 타 유치장 내부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새벽 4시 57분쯤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됐는데 졸고 있던 담당 경찰관은 1시간이 훨씬 지난 6시 20분쯤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2시간씩 교대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보니까 4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한 명이 그 근무자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자가 졸았더라고요. 김 씨는 숨지기 전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해된 장 씨에게 대출 등을 알선한 점과 김 씨의 차량이 장 씨의 시신 발견 지점을 오간 사실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업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살 강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모텔에서 21살 김모 씨를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던 사이로 김 씨가 스마트폰 6대를 팔고 받은 250만 원을 가로채려 하자 집단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2차 소송에 이어서 3차 소송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대법원에서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데도
미쓰비시 측이 상고한 것은 최종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2012년부터 시작된 근로정신대 1, 2, 3차 소송 과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모든 판결에 불복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금호타이어 청소 미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등은 지난 26일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100여 명이 엄동설안에 집단 해고를 당했다며 도급 비용 절감과 하청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지에 내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고용승계를 인정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정신건강 치료에 도움을 줄 상담센터가 전남에선 처음으로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난임 부부를 포함해 산모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할 상담센터가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의 하나로 지정된 이곳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선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올해 순천과 인천, 대구 등 3곳이 센터 적합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곳은 순천이 유일합니다. 시설 정비와 인력 배치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도 마무리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지원은 전혀 부재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좀 도와주려는 그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지지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각종 검사와 심리치료가 한 곳에서 진행되면서 시간적 제약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소요되면서 전문 인력 추가 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상담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외에도 해당 부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가 빠듯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지부를 좀 방문해가지고 제한 규정도 좀 완화해달라고 하고 또 인건비 지원을 좀 건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파악된 난임 부부만 6천여 명. 이들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올바른 양육 환경 조성의 자양분이 될지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개청한 이래로 3번째 여성 총경이 탄생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방청 여성보호계장인 김남희 경정이 이번 인사에서 총경으로 승진하면서 개청 이래 3번째 여성 총경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청에서는 김 총경 승진자를 포함해 3명이, 전남청에서는 2명이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올해 농지연금 가입자가 2,652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4.4% 증가했습니다.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1,283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농지 감정평가의 반영률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연금 가입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혜양조가 매각설 등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혜양조는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진행 중인 조직 개편 등을 두고 기업 매각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소문을 퍼뜨리려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보혜양조는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가 기승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륙 곳곳의 수온주가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6.7도, 해남 영하 7.9도, 영광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눈도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6시 기준 적설 현황 살펴보시면 광주 광산에는 2.6cm, 한평은 5cm, 어제 최고 22cm의 적설을 기록했던 영광은 오전 6시 기준 17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발달해 있고요. 주말 동안 이 눈구름대는 광주 전남 지역에 눈을 뿌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과 목포, 무안과 한평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광주와 그 밖의 전남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 광주 영하 6도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수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영하 4.8도, 해남 영하 7.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해남과 강진은 1도, 완도는 2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곡성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고 고흥 영하 6.5도 보이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각종 한랭 질환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광주의 최저 기온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연초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겠지만 그래도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